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과 함께 또 크립토 소식들 누구보다 발빠르게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 뉴욕 증시에서는 혼조세를 나타내는 양상들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만 0.04% 상승률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의 3분기 GDP가 나왔는데요. 이 시장의 예상치를 좀 뛰어넘으면서 그래도 시장 자체 그리고 경기 자체가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있었던 연준 의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들 때문이었는지 국채금리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4.2%까지 내려온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는 소폭 올랐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자면은 월가 유명한 투자자인 빌 에크먼이 블룸버그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페드가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빠르게 단행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의 경제 자체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빠른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치를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에 관한 불확실성과 금리에 관한 리스크들은 해소된 분위기였는데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감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립토 시세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소폭 내림세 보여줬습니다. 37,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간밤에는 38,000달러 선을 뛰어넘는 흐름들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크게 변동성 없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고요. 리플코인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며칠 새 크게 변동성 없이 0.6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솔라나 코인이 또 24시간 기준으로 또 한 번 2% 상승을 보여주면서 59달러에서 현재는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일주일 기준으로는 6%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08달러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자,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는 간밤에 또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요. SEC가 또 블랙록과 논의 회담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추가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구조적인 논의를 또 한 번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은 한 외신에 따르면은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와의 마찰에도 시장 점유율 선두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바이낸스에 관한 리스크들 또 우리 현물 ETF에 관한 얼마나 진전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한 여부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퍼즈 대표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퍼즈님과 함께 또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톱파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눌 예정인데 오늘은 또 특별히 도지코인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좀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지코인 보유자분들께서는 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네, 아까 뉴스 달아주신 거 네. 보면은 또 막 현물 ETF 갖고 승인될 것처럼. 아, 그렇죠. 네, 네, 기사들이 좀 많이 나고 있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창풍자원은 출국 못하게 받고. 아, 맞아요. 네, 그리고 CFTC가 이제 코인베이스 쪽에 약간 태클을 좀 걸었습니다. 네,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을 흔든 다음에 현물 ETF 관련된 기사를 낼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요 두 가지는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랑 그다음에 요거 현물 ETF 관련된 건 나왔는데 알트코인 관련된 건 아직 안 나왔죠. 네. 해서 아직 알트코인 관련된 거는 아마 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해서 아마 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계속 알트코인, 특히나 이제 POS 코인들 대상으로 해서 흔들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게 약간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지금 차트도 그렇고 좀 불안불안해서 물론 올라가면 좋지만 이거 비트코인은 잠깐만 볼까요? 네, 보지 얘기하기 보겠습니다. 전에.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요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기고 나서 요렇게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짜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돼서 위로 올라가면야 좋겠지만
이렇게 되고 나서 아래로 충분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해서 이게 그 예시가 이제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됐다가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됐는데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방향성을 확실히 알려야 좋겠지만 이제 뭐 4만 8천, 5만까지 가는 거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가기 전까지는 진짜 그냥 다이렉트 올라갈지 떨어졌다 올라갈지는 좀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거에 대한 대비를 항상 좀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짜 그냥 헷갈리고 어렵다. 그럼 반감기 때까지 그냥 분할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쵸.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어떤 코인을 사는 게 좋다? 비트코인이요. 네. 이더리움까지 네, 괜찮다고 맞습니다. 하셨죠.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괜찮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리플을 사모아도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질문 주세요. 리플을, 근데 그러니까 리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알트코인 사모으면 어떨까 막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 전에 큰 하락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반감기 전 큰 하락에서 저점을 갱신했고 그 전에 반감기에도 반감기 전 큰 하락 때 비트코인은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는데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저점을 갱신했어요. 그래서 저점 갱신할 것까지 내가 감당이 된다면 라고 하시면 그 알트코인들을 매수하세요. 분할로 하셔도 좀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네. 솔직히. 네, 나쁠 건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저점, 그러니까 이제 올해, 지난해 찍었던 최저점을 충분히 갱신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감안하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갱신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싫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니까 어제 이제 그럼 도지코인도 약간 리플이랑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죠?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도지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도지코인 또 오랜만에 저희가 또 다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도지코인에 대한 설명, 어떤 코인인지를 대부분 알고 계실까요? 밈코인이라고 알고 있죠. 네네네. 네, 밈코인. 실체가 없는 그런 코인. 그리고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 보상을 받으면서 받는 코인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도지는 뭐 보상을 받는 그런 코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밈코인이랑 도지는 아예 근본부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요즘 밈코인은 저는 사실 폰지 사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그런가요? 네, 저는 솔직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는 아예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업비트에 설명되어 있는 건데 업비트는 그나마 조금 도지코인한테 좋게 설명해놨더라고요. 글씨가 작은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도지코인은 원래 밈 토큰으로 출발하였지만 시장의 높은 관심 속에 온라인 지불 수단으로서 역할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밈으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뭐 지불 수단으로 이렇게 좀 나가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업비트에서는 좋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쟁글에서 이제 쟁글이요? 네, 쟁글에서 써놓은 건데 그래서 도지코인은 2013년 인터넷에서 유행한 도지밈 기반으로 한 가장 인기는 밈코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진 건 왜 만든 거냐면 요 개발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인 시장을 비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야, 이딴 것도 코인이냐? 나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야, 내가 그러면 도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바게 욕가 쓰는 거 아니죠? 네? 아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시바견이에요, 이거. 그렇죠. 네, 시바인 코인도 있으니까. 시바 코인도 있으니까. 네. 그게 아니고 그 도지코인의 강아지가 시바견이에요. 그 걔가 시바견이죠.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딱 이런 강아지 하나 딱 박아놓고 야 이것도 코인이냐? 코인이다, 이렇게 야 한 이것도 거구나. 블록체인, 이것도 코인이냐? 야 그럼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거냐? 라고 블록체인 시장을 그 비꼬기 위해서 욕을 한 게 아니고 비꼬기 위해서 만든 게 도지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뭐냐면 아래 도지코인의 네이티브 토큰인 뭐 도지코인의 네이티브 토큰인 도지는 현재 기술적 또는 상업적 측면에서 어떠한 실용성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는 좋게 써줬어요. 도지코인은 원래 민코인이었는데 약간 지불 결제 수단으로도 하려고 할 걸 약간 이렇게 좋게 써줬는데 여기 쟁글에서는 아예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백서에도 써 있고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실용성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온전히 비꼬려고 블록체인 업계를 비꼬려고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기술적 또는 상업적 측면에서 어떠한 실용성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덧붙이면은 애초에 아무 의미가 없는 코인 그러니까 제 의미가 이게 이런 것도 코인이야? 라는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자 지분이 적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이걸로 돈을 벌려고 막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코인이냐라고 하니까 야, 이런 것도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가격이 조금씩 오르네? 그러니까 창업자들 다 팔고 나갔어요. 애초에 내가 이 개발을 열심히 할 것도 아니고 재단이 뭐 엄청나게 잘 운영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빚꼴려고 만든 건데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냥 팔고 나가지 라고 생각해서 지금 창업자의 지분이 굉장히 낮아요. 아, 팔고 아까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물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밈코인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는 진짜 요 도지라는 밈을 가지고 그냥 진짜 웃기고 재밌는 그냥 비꼬는 약간 풍자하는 풍자식의 네네 네.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악 물고 요즘 나오는 밈코인들은 창업자들 어떻게든 뒤통수 쳐가지고 맞아요. 돈 네. 가져가려고 약간 그런 거라서 아예 애초에 그냥 근본부터 좀 다른 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래서 예전에 뭐 암호화폐 본래 목적의 취지와는 맞는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도지코인. 네, 그죠, 네, 그죠.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 무탈실 줄 알고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재밌는 현상, 재밌는 특징들을 가지는데 이 특징들을 보기 전에 그래서 도지코인 어제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개발은 잘 하고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처럼 약간 그 채굴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채굴이 계속 돼요. 네, 그래서 무한으로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특징을 가지는데 어쨌든 이따가 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 개발이 잘 되는지 봤는데 일단은 1년 동안은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 전에 데이터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5월, 6월 뭐 이때 이후로는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2022년. 네, 올해가 아니에요. 작년이에요. 그래서 1년도 넘게, 1년 반 넘게 지금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프라이빗을 개발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개발하던 기터브에서는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이 어떠한 특징들을 갖느냐 하면 이런 특징을 가져요. 의도가 없이 만들어진 코인이다. 첫 번째. 네, 의도가 없이 만들어진 코인.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자의 지분이 별로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행량 제한이 없다. 그래서 요런 게 한 대 묶여가지고 탈중앙화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오히려. 네, 한 사람이 주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창업자가 뭐 병날 말해도 야 너 도지코인도 없으면서 그냥 조용히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애초에 의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에 영향을 받는 일도 거의 없고 특정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도 없고 그다음에 발행량 제한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기에 선점한 사람들이 어쨌든 강력한 거죠. 영향력을 맞아요.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도지코인은 이론으로만 따지면 만약에 내가 도지코인의 30% 갖고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지분이 줄어들어요. 왜냐? 채굴이 무한정으로 되니까. 그렇네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탈중앙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더 적절한 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코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전혀 좀 상관이 덜 되어 있는 네네네. 코인이네요.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하시기에는 아닌데 일론 머스크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맞아, 텐데 일론 머스크. 지금부터 그 얘기 한번 하도록 맞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 이거 그 BTC 마켓에서 이제 도지코인 차트인데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나타내는 차트예요, 요게.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요 빨간색 라인이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요 안에서 이제 도지코인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잖아요. 네. 요건 뭔 소리냐면 비트코인이랑 움직임이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은 비슷하게 갔다. 왜냐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도지코인 가격이니까. 근데 요때를 네. 너무 다른데요? 네,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 도지코인을 결제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많이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이거 도지코인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는 이걸로 귀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화성 하나로 귀결된다고 아,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화성은 그냥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모든 일론 머스크의 모든 기행적인 것들 막 말도 안 되는 회사를 만들고 이게 다 무조건 화성으로 다 귀결되는데 생각해 보면 요게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인데 스페이스X.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화성에서 자율주행 필요하니까 만든 거고 스페이스X는 로켓 쏴야 되니까 네, 그쵸. 그다음에 솔라시티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태양열로 에너지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요 보링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요 지하에서 이렇게 막 땅굴 파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거든요. 근데 요 회사는 쉽게 말하면 건설업체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화성에서 잘 적응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모든 회사는 화성으로 직결돼요. 화성에서 살기 위한 모든 걸로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쉽게 말하면 도지가 이렇게 껴있는 거죠. 네. 도지가 왜 껴있을까요? 네. 도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자 만약에 화성에서 화성 기지를 만났어 일론 머스크가 그럼 거기는 미국 땅이에요? 아니죠. 그럼 누구 땅? 본인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누구의 땅도 아니지 않을까요? 그 특정 짓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도 지구상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땅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다 본인의 나라를 세워도 돼요. 그쵸. 그 사람 땅, 우리 갈릴레오처럼. 네. 그냥 국적이 아니고 네. 아예 그냥 나라를 세워도 돼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옛날 지금은 뭐 개발 안 된 땅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경우 그 옛날에 꽤 있었고 그래서 과연 화성에 기지를 세워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뭐 미국의 자본이 더 많이 들어가면 미국 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이거를 미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달러를 써야 할까? 미국이 아닌데? 아니죠. 아, 네. 그런 결제 수단이 필요한 거구나, 화폐로서의. 네네네. 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어쨌든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연결될지 모르겠죠. 화성이랑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쵸, 네. 근데 어쨌든 통신을 주고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코인을 보내고 받는 게 가능한 약간 이러한 시스템을 어쨌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만들면 코인을 본인이 만들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그 코인을 하나 좀 고르면 좋을 것 같은데 적당한 화성에서 거를. 쓰기에 적당한 코인을 고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더리움만 해도 비탈릭이 있고 리플만 해도 리플 회사가 있고 주인이 너무 네, 있고 네. 비트는 너무 이제 늦었고. 그죠? 네, 그렇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선점하고 있는 애들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밈 코인으로 만들어서 재밌네, 귀엽네, 플러스 아무도 선점하고 있는 사람이 없네. 그리고 무한정으로 발행하는 것도 비트코인이랑 다르잖아요.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적절한 코인이 아닌가. 누구에 의해서 이제 재밌네요. 의도가 있는 사람이 네.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도지코인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엔 이런 걸 좀 간과한 것 같은데 그 도지코인이 생각보다 가볍다라는 걸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총이 크지 맞아, 않다는 거.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인 건 일론 머스크가 뭐라 얘기해도 도지코인의 변동이 크게 없어야 일어나지 되는. 않는 게 제일 베스트였을 텐데 역설적이게도 일론 머스크가 계속 도지코인에 대한 언급을 하면 할수록 크게. 도지코인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지코인의 매력 자체가 어쨌든 탈중화돼 있는 게 어쨌든 가장 큰 메리트인 건데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왔다 갔다 거리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거를 굳이? 그죠. 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가시죠. 어떤 느낌인지. 네.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자주지 되지 않는 코인을 찾았는데 너무 그래서 나에 의해서. 이게 좋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될수록 오히려 나에 맞아요.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 된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좀 역설적이게도 그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야지만 도지코인의 가치가 유지가 되고 그러면 도지코인은 잘 오르진 않겠죠. 그렇죠. 관심을 네.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도지코인을 투자하시고 언제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뭐 이거를 도지코인 투자해라 투자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닌데 그럼 지금의 일론 머스크 스탠스는 조금 바뀌었나요? 모르죠. 근데 저 같으면 좀 약간 꺼려질 것 같긴 해요. 이제 와서.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버리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단타로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단타로 하는 건 뭐 지금 뭐 가격이 어떻게 되든 뭐든 상관없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물론 투자는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수익 거두려면 한번 올리겠지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세력이 수 있죠. 있으면 한번 네. 올리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좀 배제하고 좀 이게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냐. 야, 안 그러면 이게 그래도 꾸준히 좀 투자할 만할 것이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불장 때는 모르겠는데 그쵸, 지금부터 장투로 가져가긴 리스크가 조금. 더 크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도지코인 투자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비트 이더로 갖고 있다가 막판에 불장에 가서 끝자락 안 그러면 가서. 비트코인 전고 좀 돌파하고 나서 그때 가서 갈아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에 관한 이제 근본적인 분석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코인을 이해하는 데 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발 파워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쟁에도 영향력을 미치면서 한 개인이 이제 한 국가의 전쟁 리스크들을 안고 갈 수 있다라는 비판들도 제기가 된 만큼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알겠지만 언제든지 도지코인을 버릴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부분도 꼭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재미나게 이 도지코인에 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최대한 또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비트코인 분석을 좀 추가적으로 할 게 있을까요, 퍼즈님? 도지코인 도진을 한번,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도지코인 그래도 막 얘기만 하고 분석 안 그러니까. 하면 또 서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도지코인 차트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슈로 올라가고 나서 어쨌든 하락을 겪고 그다음에 계속 바닥에서 있는 상태인데, 근데 어쨌든 달러 차트인데 지금 요 가격대 0.056달러 요 정도 라인을 계속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만 계속 지켜주면 이게 상황 자체는 베스트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반감기 전에 큰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 파동상으로는 거의 끝난 걸로 보여요. 진짜요? 네, 끝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그 비트코인도 파동상으로 끝났는데 지금 잘 버티고 있다고 그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에이다나 솔라나 같은 경우도 파동상으로는 거의 끝나 보이는데도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당장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오버할 수는 그쵸, 있겠지만, 네. 만약에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한다면, 아니면은 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빨간색 라인 근처까지 떨어진다면 좀 담아 볼 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하시려면 조정을 받고 나서 재차 고점을 돌파할 때 사시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해요. 네, 그래서 요때 사도 어쨌든 상승 기대치가 꽤 크기 때문에, 물론 요번에 전고점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고점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꽤나 많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산다라고 하시면 조정받고 재차 고점 돌파했을 때, 그리고 요 조정 받았을 때 저점은 안 뚫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일 때 사시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면 만약에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한 0.18달러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2달러 최대 0.2달러까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지코인 분석 받아봤고요. 저희가 또 남은 시간에 또 하나 정도 더 분석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좀 가능할까요, 퍼즈님? 네, 그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왜 비웃으시죠?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네. 요게 어쨌든 비트코인한테 긍정적인 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진 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달러 지수도 함께 보면 좋겠죠. 비웃은 게 아니라 제가 잠시 기침이 나와가지고 참을 네.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도지코인 분석부터 또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성, 그리고 도지코인 차트 분석 같이 한번 받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볼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 아닌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